반갑습니다. 정명훈입니다. 자, 2025년 현강 시즌2 후반기. 시즌2가 이제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는데요. 3, 4월에 진행됐던 강좌가 시즌2 전반기. 그다음에 5, 6월에 진행되는 6주간의 강좌. 자, 요게 시즌2 후반기입니다. 자, 후반기 현강 안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학원에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현강 수업 시간표는요. 제가 그 수업을 5개 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거 자체는 바뀌는 게 없어요. 여기 공통정규반, 공통정규반 이 그냥 같은 커리로 나가는 거고 요일만 다르기 때문에 하나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현장 전용 빅포텐 수학 2. 자, 요렇게 나가는데요. 6주간 나갑니다. 자, 요게 제가 이제 시즌 2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자꾸 학생들이 빅포텐 시즌 2랑 헷갈려 가지고 인강 시즌 2 막 이거 가지고 질문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던데 그게 아니고 그건 이제 빅포텐 시즌 2고 이건 현강 시즌 2예요. 어쨌든 그 현장에서는 인강하고 그 문제가 겹치지 않는 문제로 해서 빅포텐 수학 2 요게 6주간 진행이 돼요. 그 얼마 전에 3, 4월 동안 빅포텐 수학 1. 자, 요거 이제 또 4주간 진행을 했었고요. 자, 요일은 금요일 반하고 일요일 반 요렇게 있습니다. 개강일은 5월 2일, 5월 4일. 내신 휴강 끝나고 자, 이렇게 재개강을 하게 돼 있어요. 미적 정규반이 또 2반인데 이것도 하나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현장 전용 빅포텐 미적분. 자, 6주간 진행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3, 4월 동안에 진행됐던 4주간은요. 이렇게 진도별로 좀 나갔었어요. 진도별로 미적분반은 그렇게 나갔는데 이제 6주간은 이제 매주 전범위 문풀.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7월부터 해가지고 모의고사 중심으로 실전 문풀을 많이 하잖아요. 시간 제고하는 거. 그거의 좀 중간 단계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시간 제고하는 건 아닌데 집에서 예습할 때 막 시간 제고 긋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범위를 매번 반복해서 조금 다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제고 풀었을 때의 그 능력치 있죠. 그거로 다가가기 위한 그런 과도기적 단계로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주 전범위 문풀을 6주간 진행을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3일 날, 5월 4일 날 이렇게 개강을 하고요. 확률과 통계 정규반이 있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 빅포텐 확률과 통계하고요. 수학 1 이걸 같이 나갑니다. 이 확률과 통계가 아무래도 미적분보다는 조금 뭐라 해야지 규모가 좀 적어서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의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그렇다고 확률과 통계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3, 4월에 어떻게 했냐면 확률과 통계를 이제 일주일에 20문제 나가는데 확률과 통계 12문제, 수학 2 8문제 이렇게 해서 20문제씩 그렇게 나갔고요. 자, 여기도 이제 확률과 통계 12문제, 수학원 8문제 이렇게 나가는데 다만 확률과 통계는 미적분반하고 똑같이 매주 전범위 이렇게 12문제씩 들어가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시간표는 이렇게 되겠고요. 자, 시즌2 후반기 현강 목표를 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제가 시즌2 원래 그 OT 있죠.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하나 조금 추가하긴 했어요. 자, 일단은 사전 문제 문제풀이 있죠. 그 능력을 집중적으로 기르는 기간이다. 자, 이거는 3, 4월도 마찬가지고 5, 6월도 마찬가지예요. 5, 6월이 조금 더 그런 성격이 강하죠. 우리가 6평도 또 앞두고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사전 문제 해결 능력, 자, 이걸 기르는데 초점을 좀 맞춰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쉬운 사전부터 중킬러하고 일부 킬러까지 다룹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인강 빅포텐의 경우는 이제 킬러를 거의 다루지 않아요. 거기도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떤 건 좀 킬러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중킬러와 킬러 사이의 경계라는 게 원래 되게 모호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조금 일부 킬러, 요거의 비중이 인강보다는 조금 더 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쉬운 사전부터 중킬러, 그 다음에 일부 킬러, 요렇게까지 골고루 대비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낯선 문제들에서 개념과 기출의 요소를 발견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서 문제풀이의 발상을 떠올리는 능력. 자,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성격이 뭐냐면 많은 컨텐츠. 이 문풀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컨텐츠로 문풀량을 늘림으로써 여러분들의 실력의 비약적 향상, 이것을 도모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단계가 과도기적 단계 같은 느낌이라서 뭐냐면 개념 공부했을 때랑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요거 들어가기 과도기적 단계라서 이제 N제 뭐냐면 시간제지는 않지만 문제풀이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공부 좀 하고 요런 지금 시기거든요 원래. 그래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집중 연습이 이제 7월부터 있을 텐데 그거를 가기 위한 실력 향상의 토대를 쌓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시기고요. 시즌2 후반기 현강 수업 진행 방식. 자, 요거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20문제 문제풀이가 들어가요. 자, 다음 수업의 예습과제가 이신문항 배부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풀어갖고 오시면 돼요. 조금 이따 이제 조금 자세히 얘기하겠는데 풀어갖고 오시면 수업 때 매주 20문제를 전문항을 제가 다 풀이합니다.
자, 뭐 이제 그 전문항 중에서 일부러 선별해서 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20문제 자체가 선별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내신 6강 들어갈 때 그런 친구들 좀 있었는데 뭐냐면 그 4주간 진행된 수업 거기서 진행됐던 문제들 중에 복습을 꼭 해야 되는 문제를 좀 선별을 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양해 바란다. 그렇게는 제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Q&A에 답을 달아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 이게 이미 문제 수업 때 딱 하는 문제들이 딱 퀄리티가 있고 여러분들 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문제들 이런 것들로 자작 문제들 딱 이런 거 선별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 시즌2 전반기 때 제가 만든 문제를 무진장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선별을 한 문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선별을 해달라. 이게 좀 그래서 다 복습을 하시라. 이렇게 저는 강조를 했는데 어쨌든 매주 20문항 선별을 해서 이렇게 딱 나가는 거라서 그 문제를 다 풀이를 합니다. 다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 때. 자, 그래서 수업 때 제가 이제 문제 풀이를 할 때 뭐 그냥 문제에 그냥 띡띡띡띡 이렇게 풀면 되죠 하고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제가 되게 꼼꼼하게 설명을 해요. 문제를 독해하는 거. 이 문제가 무슨 단원의 뭐에 대한 문제다. 왜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런 조건이 나오면 저렇게 해석해야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문제 독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개념 때 공부했던 거에 대한 연결 있죠. 이걸 많이 시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도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연관 개념 짚어줄 거 다시 한번 짚어주고 그 다음에 기출 소개 같은 걸 다시 한번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예전에 기출 공부했던 걸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서 같이 연결시켜서 학습하면 기억이 훨씬 잘 남기 때문에 자, 그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수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과제는 당연히 1주간 단위로 이제 제시가 돼요. 복습을 일단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간지에 있는 엔제가 있어요. 매주 50문제씩 나가는 그 수업 때 나가는 어떤 범위 이거하고 좀 관련돼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여기 여기 그 미적반하고 확통반은 이제 매주 전범위 그 수업 때는 그렇게 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과제는 그렇게 안 나갑니다. 과제는 그냥 단원별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전범위 문풀을 어차피 사실 이제 하반기 때 파이널 모의고사 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수업 때 이제 전범위로 좀 이렇게 하면 왜냐면 이제 3, 4월 때는 전범위 아닌 방식으로 또 했기 때문에 한번 좀 방식을 바꿔서 이제 전범위의 기억을 계속 되살리는 그런 연습을 하겠다는 건데 그와 동시에 이제 주간지는 보완을 하는 거니까 보완할 때는 어떻게 하냐? 단원별로 다시 촘촘히 학습하도록 그렇게 좀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주간지 엔제 과제 수행을 하셔야 되겠고 50문제 이그나이트라는 이제 엔제가 별도로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공통 선택 다 있는 그 책자. 자, 이렇게 20문제씩 있는 엔제가 있고 프랙티컬이라는 하프 모의고사. 자, 요게 이제 10문제씩 2회차 이렇게 나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대수능연구소에서 나오는 서킷 또 요것도 하프 모의고사인데 요게 이제 딱 제공이 돼요. 이 서킷에는 이제 괄호 쳐놓은 게 이제 뭐냐면 우리 공통반의 경우는 저게 이제 의무 구매인데 선택반의 경우는 자기가 이제 희망하는 학생들 선택 구매라서요. 괄호를 쳐놨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 수행을 하시고요. 과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뭐냐면 과제 및 컨텐츠, 이런 컨텐츠들 있죠. 이그나이트, 프랙티컬, 서킷. 자, 이거 해설 영상을 통한 추가 학습, 요걸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해설 영상 다 찍어드렸어요. 이번에. 또 그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어쨌든 다 찍어드렸는데 전반기 때.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수업이 이렇게 1주간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예습 과제 풀고 수업 진행하고 수업 딱 듣고 과제 수행하고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거로 보충하고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자, 참여 방법. 요거는 이제 뭐 참여 방법 수강료 내고 참여하시면 되죠. 그러면 되는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강에 참여할 때 어떻게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예습 과제는 좀 가볍게 풀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 정답을 조금 안 넣어놨어요. 왜냐면 이 정답을 넣어놓으니까 또 학생들이 그거 맞췄냐 못 맞췄냐 뭐 정답률이 몇 % 되냐 막 이거 가지고 정답률이 몇 %면 들을 만한 수업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엄청 계량적으로 그걸 막 따지고 하던데 이게 중요한 게 계량적으로 따지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본인의 의지 문제 있잖아요. 본인의 의지와 노력 문제를 완전히 이 판단 기준에서 배제한 채로 남에게 의탁하는 거잖아. 남한테 막 이렇게 물어봐. 정답률이 몇 %면 들을 만한 뭐 수업인가요? 뭐 70%면 들을 만한 수업입니다. 뭐 이런 막 얘기들 어디선가 막 듣고 뭐 그러는데 그걸 왜 남한테 물어봅니까? 그건 수업은 본인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듣는 거고 나 이거 감당 못하겠다 그러면 안 듣는 거예요. 그런 거죠. 본인이 감당할 수 있으면 정답률이 50%라도 듣는 거고 30%라도 듣는 거고 다만 30%면 내가 이제 새롭게 배워야 될 게 많은 거지. 그런 거예요. 그 새롭게 배워야 될 게 많다라는 것 때문에 정말 나는 새롭게 한번 다 그거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하는 거고
새롭게 배우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나는 지금 너무 과부하다. 그러면 뭐 못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거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예습 과제를 사실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수업 때 바로바로 나갈 수도 있어. 그냥 짧게 우리 1분간 문제 독해만 해봅시다. 딱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수업 나가고. 원래 제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예습 과제 같은 걸 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예습 과제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가 수업 때 보통 한 수업 때 한 15문제 정도 나가면 많이 나갔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이번에 제가 그래도 문풀량을 좀 많이 늘리자라는 취지 있죠? 제가 취지를 거의 다 밝혀놨잖아요. 그 취지를 제 수업에서도 어떻게든 구현을 해보려고 한 수업 때 20문제를 그래도 다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20문제를 또 다다다다 빨리빨리 막 나가가지고 그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스킵 많이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충실히 20문제를 다 나가겠다. 이 생각에 예습과제를 풀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수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습과제 풀 때 몇 문제를 자기가 풀었고 뭐 푸는데 뭐 안 풀려. 수업 못 듣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건 없다는 거예요. 수업을 들으면 되죠. 안 풀리면 그냥 수업을 들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복습하면 되지. 그게 중요해요. 원래 복습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판단 기준이 뭐냐면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자기가 뭘 알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하지. 수업을 듣기 전에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거는 발전에 대해서 사고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죠. 사고방식이에요. 자기가 수업을 듣는 이유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 발전을 하기 위해서 듣는 건데 그러면 수업을 듣기 전에 자기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업을 들은 후에 자기 상태가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복습이 일단 더 중요해요. 훨씬. 근데 일단은 어쨌든 예습과제는 그래서 좀 가볍게 좀 본다. 몇 문제를 풀었고 못 풀었는지 집착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수업을 듣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앞으로 신규로 들어오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세로 좀 임하시는 게 좋겠고 수업을 열심히 들으세요. 수업 열심히 듣고 되도록이면 결석을 좀 하지 않는 방향 그리고 뭐 동영상 보강 이런 거 좀 줄여라. 제가 이걸 좀 강조하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영상 진짜 다 넣어주잖아요. 복습 영상 다 넣어주지. 정말 컨텐츠 모든 영상들 다 넣어주지. 저만 힘든데 사실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만 힘든데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못 봐도 내신 휴강 기간에는 보겠지. 뭐 이런 등의 기대를 갖고 제가 다 찍어 드리는 거예요. 이만한 현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컨텐츠 다 엄청 많이 제공해 드리고 영상 다 찍어 드리고 이만한 현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강의 메리트가 뭡니까? 얘 와서 대면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공부하는 게 메리트예요. 근데 자꾸만 그 동영상 이거 영상을 다 제공해 준다는 거에 안주를 하고 안 나와. 슬슬 결석. 나가기 귀찮은데 하면서 슬슬 결석. 동영상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그러면 자꾸 의지력이 삭감된단 말이야. 의지력이 삭감되면 기본적으로 학습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출석을 많이 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래야 강제적으로 듣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 영상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상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또 많이 쌓아놓잖아. 와 이거 언제 다 보지 하다가 또 안 보게 돼. 그러지 말고 출석을 해서 일단 들을 거 듣고 자기가 정말 부족한 것만 영상으로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영상 활용을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하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 때 와서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다 배워가겠다고 마음 먹고 하세요. 좀 어려운 문제 나오면 이제 또 수업에 앉아있지만 계속 멍 때리고 있고 그러지 마시고 전투적 자세로 하십시오. 이왕 왔으면 딱 나 이 문제 지금 못 풀었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수업을 들어보니까 대강 알겠어. 어떻게든 내가 이거를 딱 수용을 해가지고 수능 때는 내가 이런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를 풀겠다. 그렇게 접근하셔야죠. 그런 자세로 접근을 하시라. 쉬운 문제에서는 또 뭐 쉬우니까 뭐 할 게 있겠어. 그러지 마시고 다 제가 선별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래도 다 중요 유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업 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자세로 수업을 또 열심히 들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수업을 좀 잘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복습을 충실히 한다. 이게 중요하죠. 제가 이제 좀 상담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복습을 잘 안 하고, 복습을 이제 물론 또 너무 복습에 형식적으로, 복습을 위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 모든 문제를 다시 다 풀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모든 문제를 다 풀면 훨씬 효과적이겠죠. 근데 난 시간이 없는데 모든 문제를 다 풀다가 보니까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 근데 사실 모든 걸 다 풀어봤을 때 뭔가 효율이 크게 있는 것 같진 않아. 그러면 이거 좀 조정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못 풀었거나 확실하게 자기가 정말 너무 확실하게 푼 문제가 아닌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됐잖아? 그럼 이해가 돼도 그걸 다시 한번 풀어보긴 해야 되거든? 왜냐면 자기 손에 익어야 돼요.
그래야 잘 있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일단 설명 듣고 이해를 했으니까 그냥 넘기고 복습 안 함. 그냥 뭐 아는 거니까 하고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러면 어설프게 아는 게 많아서 나중 가면 내가 뭔가 많이 공부한 것 같고 실력도 는 것 같긴 한데 성적이 이상하게 안 나와. 그런 친구들 꽤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다지기를 안 했기 때문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2등급 이상 올라가서 이제 1등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완전히 1등급에서 더 상위 1등급으로 올라가고 이러려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계산 테크닉, 문제풀이의 효율성,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낭비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엉뚱한 망상적인 그 발상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그냥 따박따박 개념대로 해가지고 군더더기 없는 풀이를 구사한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제가 그 인강이든 현강이든 쓸데없는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뭐냐면 그 약간 강사의 과시용 풀이 같은 거 있잖아요. 마케팅용 풀이 같은 느낌의 이렇게 하면 짧게 하지 막 이런 느낌의, 근데 다른 문제에서는 써먹지도 잘 못하는 그런 풀이도 있잖아요. 그거 왜 안 가르칩니까? 이게 실전에 가잖아요. 수능을 경험해보면 여러분들 아실걸? 이제 수능 실전에 가잖아? 그런 다양한 막 그 좀 망상적인 풀이, 뭔가 좀 뜬금없는 풀이들, 이런 거를 구사하는 게 낭비적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냥 따박따박 문제를 딱 그 직독직해해서 그냥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빠르게 캐치해서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딱 직진해서 푸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일단 모든 그 30문제 전체를 그렇게 다 풀면 제일 좋은 건데 실제 사람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 그렇지만 그래도 그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학생이 일단은 고득점을 받게 돼 있어. 거기서 뭐 한두 문제 약간 내가 이 딱 정확하게 푸는 풀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타협을 해야지. 야매로 대충 이런 건가 하고 그냥 넘겨짚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평소에 공부를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평소에 공부를 다 넘겨짚기. 그냥 쌈박한 발상. 쌈박한 발상인데 근거는 약간 미약해. 그래서 이게 찢긴지 풀인지 알기가 어려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도 스스로 확신이 없어. 이런 풀이들 위주로 계속 공부하잖아? 결국 성적이 이렇게 오르다가 만다고. 어느 단계에서 오르다가 말아요. 자, 그래서 되게 군더더기 없이 딱 정확하게 푸는 풀이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지기를 잘해야 돼. 다지기. 어설프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지기를 잘하는 학생들이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고 1등급에서 더 고득점 1등급, 100점 이렇게까지 잘 간다고요. 그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습할 때 그 부분을 꼭 놓치지 말고 해라. 이걸 좀 강조하겠습니다. 컨텐츠 활용 방법. 자, 일단은 제가 약간 순서대로 적어드렸어요. 주간지 엔제를 먼저 푸세요. 과제 검사를 합니다. 주간지 엔제 50문제짜리. 그거는 과제 검사를 합니다. 이걸 반드시 해결하시고요. 얘네들이 이제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세부적인 학습을 촘촘히 하기에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강대수능연구소의 문제들, 그 다음에 저희 전화 병원 선생님 자작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그 주에 학습하기, 그 단원 학습하기에 적합한 문제들을 그냥 넣었다. 훈련하기 적합한 문제들. 기분 좋은 문제들을 넣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럴 수 있죠. 문제가 이거 좀 계산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간지 엔제를 반드시 잘 해결하세요. 원래 정말 그 최상위권에 잘하는 학생들은 그런 거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하는 거지. 일단은 하는 겁니다. 그 제가 가끔 언급하는 그 김연아 선수 영상, 김연아 선수 뭐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인터뷰 딱 하는 거, 지금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뭐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김연아 선수 어이없다는 막 웃으면서 그냥 하는 거지 무슨 생각을 해? 뭐 그냥 하는 겁니다. 원래. 왜? 필요하니까. 그냥 묵묵히 하는 거예요. 자, 주간제 엔제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이거부터 먼저 하세요. 과제를. 복습 먼저 하시고 그다음 주간제 엔제. 이걸 하시고요. 그걸 이제 다 하고 나면 또는 주간제 엔제가 이제 데이별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럼 그 데이 거를 한 날짜 거 있잖아요. 그걸 다 하고 나면 이그나이트 엔제와 서킷을 학습하세요. 제가 이제 약간은 그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난이도를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순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그나이트는 왜 그러냐? 이그나이트가 그러면 엄청 쉽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 얘는 시간 제거하지 않잖아요. 그냥 엔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일 난이도라도 그냥 시간 제거하지 않았을 때는 난이도가 덜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고 그 다음 서킷 괄호친 거는 이제 서킷 구매자들은 서킷 학습하세요. 그래서 엔제는 시간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실력을 올리기 좋습니다. 모의고사로 가기 전에. 자, 여기에 서킷. 이것도 하프 모이니까 중간중간 섞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랙티컬을 푸세요. 이렇게 지금 제가 그 순서를 제시한 이유는 프랙티컬이 서킷보다 약간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프랙티컬이 사실 문제가 좋아요. 서킷도 문제가 좋고요. 좋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촬영을 해보니까 프랙티컬이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약간 높은 편이므로 이제 요거를 좀 하고 프랙티컬을 하세요. 제가 이제 그 프랙티컬 구성이 이제 뒤에 잠깐 언급하겠지만 뭐냐면 50분 안에 푸는 거랑 70분 안에 푸는 거 뭐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이제 홀수의 차가 50분 안에 푸는 거, 짝수의 차가 70분 안에 푸는 거 뭐 이렇게 대략 그런 느낌으로 제작을 한 건데요. 근데 이제 회차마다 또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너무 기계적으로 접근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략 50분에서 70분 시간 재고 풀면 돼요. 나는 짝수 회차 푸는데 50분도 안 걸렸는데요? 실력이 뛰어난 거죠. 뭐 그냥 괜찮습니다. 그런 거고 홀수 회차 푸는데 70분 걸렸는데요?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고 대략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시간을 재고 푸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그나이트나 프랙티컬 모두 뭐 서킷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훌륭한 문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설 영상 찍으면서 그걸 더 또 다시 한번 느꼈어요. 문제들 되게 좋다. 이걸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다. 전 진짜 그랬거든요. 그 촬영하는 조교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이걸로 그냥 수업을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문제가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영상만 제공하기 진짜 아깝다. 애들이 영상을 보기나 할까? 영상만 제공하는 게 너무 아까운데 이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뭐 서킷이든 이그나이트든 프랙티컬이든 다 문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시간이 나는 대로 또는 시간 내에 다 그걸 못 해결했다. 그럼 내신 휴강 기간이라도 이거를 영상과 해설지를 이용해서 꼭 학습하기를 권하겠습니다. 자, 컨텐츠 사실 앞에 다 얘기했어요. 그냥 요거 사실 우리가 시즌2 처음에 OT 할 때 제가 했던 내용들 그냥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주교재는 현강 전용 빅4 10. 자, 요것이고요. 자, 여기 뭐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고요. 주간제 형태로 배부되며 수업용 엔제와 과제용 50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간 엔제 이그나이트. 요거 이제 실력의 상방을 높이기 위한 위클리 트레이닝 컨텐츠고요. 공통 과목 15개, 선택 과목 5문항씩, 확통, 미적분, 기하 다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사전 비킬러, 중킬러 위주로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프모의 프랙티컬. 자, 요거는 비킬러, 중킬러 집중 실전 연습이고 요게 문항 번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공통 과목이 10번, 11번, 12번, 13, 14, 20, 21, 선택 과목이 27, 28, 29.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런 하프모 요사다. 그 다음에 서킷. 요것은 강대수능연구소에서 제작하는 컨텐츠고 비킬러, 중킬러 집중 실전 연습 컨텐츠고요. 자, 요것도 10문항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프랙티컬하고 조금 다르게 공통에서 9번 문항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에서 27번이 없어요. 그런 것입니다. 이 프랙티컬은 저희가 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27번이 9번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어찌 보면 27번이 9번보다 어렵잖아요. 3점짜리지만. 자, 그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컨텐츠가 4종류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뭐 내용들 쭉 설명을 했고요. 자, 이 컨텐츠에 대한 영상 제공 및 학습 관리. 자, 복습 영상 제공하고요. 모든 컨텐츠 해설 영상을 제가 지금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수업 외에 거의 모든 시간을 영상 찍는 데 다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도 없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정말 편하라고 내가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라면 컨텐츠나 영상의 부족함이 없게끔 그렇게 제가 지금 다 촬영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현강생 전용 질의응답. 자, 요것은 모든 수능, 내신 수학 문제 질의응답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주 학생의 수업 이해 및 학습 현황 점검, 뭐 설문 같은 거 하고 있고 필요한 학생들 피드백 좀 해드리고 있고 필요한 학생들 상담 같은 거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2025년 시즌2 후반기. 자, 이제 그 파이널 들어가기 전에 진행되는 6주간 현강이거든요. 그 현강 안내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강제 이그나이트 수업 현강생 전용 질의. 이만한 현강이 어디 있어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지기를 잘해야 돼. 그 현강 원래 복습이 중요한 겁니다.